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14억 중국인들을 자괴감에 빠뜨리며 절대 중국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영화라 극찬하는 K영화와 이 영화를 몰래 본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 사회의 정의를 보여줬다고 극찬한 영화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12.3 내란 사태가 성공했다면 바로 이런 장면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365일 매일매일 계엄 상황이라 말하는 중국 시청자들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건국한 공화국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영화 드라마 속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에 반하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경우 검열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2013년 개봉한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개봉 당시 1137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대학생 진우가 의도치 않게 공안에 붙잡혀가 고문을 당하게 되고 국가 권력의 부조리함에 맞서 진우를 변호하게 되는 변호사 우석의 이야기입니다. 변호인에서 공권력은 부당하게 그려지며 소시민은 권력에 저항하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처사에 희생당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사회주의 체제하에 수용될 수 없기에 변호인은 한알령 규제가 들어가기 전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봉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조회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좋은 평가를 받으며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대표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영화 1987가 택시 운전사가 삭제되었지만 이 영화는 상영 금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 사이트에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9.2점의 높은 평점과 상영도 안 한 영화가 리뷰만 62만 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중국 전체 역대 영화 순위 60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이 영화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만약 중국 공안이 이 영화의 리뷰를 읽어본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 영화 리뷰 게시판 또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변호인을 시청한 중국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영화를 잘 찍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 사람은 이런 영화를 찍고 관객이 보고 검열에서 저지되거나 금지하는 것 같은 그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는 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야. 한국 영화는 20년간 무섭게 발전했는데 이는 한국 영화인의 용기와 의기 없이는 생각하기 힘들어. 중국 영화인은 용기 있게 더 큰 화폭에 지금 시대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중국은 평생 이런 영화를 찍지 못할 거야. 영원히 이런 영화를 찍지 못할 것도 두렵고 찍더라도 검열에 통과되지 못할 거야. 진정한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부단한 분투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30년 후인 지금에도 그토록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수 없었어. 우리와 민주주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 보이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도 나왔지만 곧 사라져 버렸지. 15년 전에 나왔었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영화야.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은 정말 가슴을 울리네. 좋은 에너지로 충만한 정말 좋은 영화야. 전국 모든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해서 배우게 하길 강력하게 건의한다. 법치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더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해. 힘내라 중국. 우리와 한국의 거리는 30년에 그치지 않는구나. 우린 심지어 아직 한국의 80년대야. 피지배자로서 매우 비통하고 슬프네. 좋은 영화야. 이런 것은 경험으로 나온다는 것이구나. 한국도 오늘날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구나. 만약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다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을 거야. 단지 살아있는 동안 중국 극장에서 이런 영화를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기 비하하다 마침내 거만해지는 심리 상태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주변국을 폄하할 때 우리가 모든 어두운 것과 제약을 당연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 공범이 되는 거야. 우리가 눈을 닫고 못 본 척 할 때 실은 30년 뒤처진 게 아니라 그 차이는 더더욱 커질 거야. 다 보고 난 후에 보니 전에 봤던 살인의 추억에서 흡입력 있는 연기를 한 사람이구나. 정말 국보급 아저씨 맞는 듯. 연기도 잘하고 표정 연기도 아주 적절하고 게다가 이번 영화에서 그 진술을 토해냈어. 한국은 이런 정부와 사회를 폭로하는 영화를 찍는구나. 우리나라는 매일 신문에 좋은 것만 보도하고 나쁜 건 보도도 안 하는데. 매우 우수한 작품이야. 비록 현실은 잔혹하지만 어느 곳에나 양심과 희망은 있어. 보고 나니 느끼는 점이 대단해. 폭력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조금의 정의감을 가진다면 국가는 비로소 민주적이 되는 것 같아. 한국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걸 보니 그 나라가 아직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 있고 국가란 국민이다. 갑자기 뜨거운 피가 솟구치네. 대다수 국가의 민주화 진행 과정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시작해 모든 통치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서 군중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국민에게 벌을 내려 핍박하는 수단은 유사하지. 하지만 한국인은 역사와 잘못을 직시해서 이런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었어.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어. 연기자 모두 연기가 아주 좋아. 임시완은 단순히 아이돌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시위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변화는 피와 살의 투쟁에서 오지. 영화 자체는 빈약하지만 그 이념은 훌륭하고 그 본질을 파헤치고 있어. 일종의 이념이 앞서고 감정이 뒤따르는 작품이야. 중국에도 이런 작품이 있지. 다만 그 이념이 공정과 정의, 법치 정신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현실주의라 그렇지. 법조인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보세요.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보통의 법무원이라면 영화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현실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라도 변호사를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이라면 당신 곁에 있는 송우석 같은 변호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잘 대해주세요. 좌우를 막론하고 사실이 이미 무수히 증명했지. 법치가 인치보다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더 보호한다는 것을. 길이 다르지만 장단에 있어서 누가 맞고 틀리다고 얘기할 순 없지. 한 국가의 문명화된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은 바로 진정한 객관적인 법치가 있는지 여부야. 한국 애들이 경촌 동지할 영화 변호인을 찍었네. 그들이 자칭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지. 아쉬운 건 중국도 계속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지. 좋은 영화네요. 남주인공의 원형은 이미 작고한 전 한국 대통령이고 당시 한국 정치 현상과 한국 민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중국이 이런 실제 사건을 각색한 정치 관련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 광전총국은 이런 민감한 주제는 검열을 통과할 수 없고 중국의 좋은 영화는 이렇게 압살이 되겠죠.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확실히 위대한 영화야. 위대한 까닭은 정의롭고 또한 정의로운 사람을 따르고 보호하기 때문이야. 한국 영화는. 그렇지만 중국 영화는. 어째서 중국에서 이런 영화가 없지. 우리 중국이 한국에 근본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 공권력을 가진 부패한 관료의 압박, 백성에 대한 착취. 우리는 왜 평등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언젠가 중국도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 마음대로 평론하는 영화가 상영된다면 그때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언제가 돼야 우리나라는 역사를 직시하고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의 오늘은 정의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뒤에서 정의감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의 큰 지지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던 거야.
이 영화의 좋은 점은 많은 사건을 표현해내는데 한계가 없다는 것이야. 이런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이야. 민주란 무엇이고 자유란 무엇이고 권리란 무엇인가? 국가, 무엇이 국가인데 인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인민을 두려워해야 해. 권리란 욕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야. 한국인의 민족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에 감탄했어. 변호인은 국가기구와 국민 간의 화해와 다툼을 잘 드러냈어. 난 도가니에 나온 이 말을 인용하고 싶어.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우리도 민주의 하루를 살아봤으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마지막 댓글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우리도 민주의 하루를 살아봤으면. 오늘은 중국인들이 훔쳐본다고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바로 중국인들이 하는 멘트를 우리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한국 영화는 중국인들이 많이 봐서 깨달음을 더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정치 사회를 보면 우리도 어깨를 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현재를 중국인 댓글을 보며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화가 자유롭게 많이 제작되길 바랍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